유튜브 형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5연승이라서 어제 5연승을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 LG가 지면서 5연승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물부 최종전에는 맞았습니다. 다행히. 물부 이제 내일부터 그거 하잖아요. 와카전. 해서 제가 와카전은 잘 안 가는데 좀 많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샘프마인, 샌디승, 애틀마인 4.2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분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5연승 실패 복수전 경기가 많아요. 9경기라 해보도록 분석하겠고요. 축구는 17경기가 8경기가 있어요. 근데 챔스 9경기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늦장을 부려서 시간이 촉박하네. 촉박하이. 그래서 제 표 구입하실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후원이나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문의 또는 네이버 카페 상호스 또는 위니스포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간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우 매우. 500명 넘으면 다시 이제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 하는데 한 주간 상당히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달려보겠습니다. 이야, 야구 가도록 할게요. 야구는 뭐 사실 거의 끝물이죠. 의미 없는 경기는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같은 경우는 요미 대 주니치고요. 의미가 없죠 사실. 요미가 어제 야쿠랑 어제가 아니라 일요일날 야쿠랑 무승부하면서 끝났습니다. 사실 원래 요코가 그냥 이기면은 자력이라서 그 진출이었지만 끝났죠. 그래서 이거 그냥 굳이 서로 힘쓸 필요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요미는 어차피 이제 요코랑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경기 남아서 다나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카는 뭐 나이도 좀 찼는데 통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올 시즌은 뭐 잘하지 않았죠.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방어율도 5.1, 5.31 안 좋고요. 주니치 상대로도 5이닝 무실점, 5.1이닝 5실점으로 강한 편은 아니에요. 2번 잘 던졌네요. 근데 애초에 주니치 상대로 피안타율이고 3할때라서 불안해요.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요미도 이제 의미가 많이 없어져서 굳이 주전을 풀로 써야 되나 싶기도 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건. 다음에 뮬러는 뭐 외국인이라 주니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라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은 1승 1승 하면은 돈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리아는 모르겠네요. 그 외국인들은 끝까지 열심히 재계약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하죠. 뮬러는 다나카보다는 안정적이에요. 다나카보다 안정적이고 최근 요미 상대로는 2게임밖에 안 만났는데 얘도 요미 상대로는 약했어요. 9이닝 6실점으로 꽤나 약했다 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바 가고 싶고요. 그냥 주니치 승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 어차피 요미가 이제 마지막 주니치랑 2연전인데 뭐 연승으로 끝내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주전을 갈갈 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불펜도 그렇고요. 요코 대 야쿠. 여기도 요코가 일요일날 이제 승리하면서 사실 2위로 해서 요코도 뭐 의미는 딱히 없다 라는 경기예요. K 대 야마노. 뭐 아무래도 K가 나와서 이거는 야쿠 홈이면 제가 역배 슬쩍 보겠는데
야쿠가 원정이라 굳이 스러운 느낌은 좀 있죠. K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뭐 요코에서 1, 2선발로 워낙 잘했죠. 1점대 방어율로 시즌 마무리할 것 같고요. 최근 등판할지 뭐 좋죠. 직전 한신한테 6이닝밖에 못 던진 건 좀 아쉽지만 그거 말고는 뭐 잘합니다. 예, 잘하고요. 야쿠 상대로도 한 게임 나와서 7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를 기록을 했어요. 홈 방어율도 1.57로요. 10게임 나와서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걸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빠따도 지금 좋고 주전도 뭐 휴식할 수 있긴 하지만 애초에 K가 실점을 안 하면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마노도 후반기 들어서 잘하고 있거든요. 저 내경기 보면 컬스뿔 이때는 요코한테 쳐맞은 거긴 해요. 6실점. 근데 이번에는 저렇게까지 맞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야마노도 요코 상대로 많이 만났는데 잘 던질 때도 있고요. 못 던질 때도 있습니다. 4.5의 이퀄리스한테 내저 기본적으로 피안타율이 조금 높은데 요코가 주전을 조금 뺀다면 뭐 안 뺄 수도 있긴 한데요. 언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했죠. K도 던지기 때문에. 그 다음 소뱅 대 지바 대 라쿠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의미 없죠. 네. 지바로 때는 뭐 다음 시즌을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라쿠텐도 막판에 이제 따라가나 했는데 이제 6연패에 꼬라 박으면서 그냥 유바이 했습니다. 지바로 때 선발은 처음 보네요. 미마가 나왔네요. 오랜만에 나오네요. 미마가 작년에도 3게임밖에 안 나왔어가지고요. 사실상 엄청 오랜만에 나오는 거다. 올 시즌에도 첫 등판에 미마가 나이가 86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뭐 40살 정도 되시는데 이 형님도 이제 은퇴를 하실 때가 됐죠. 올 시즌에 이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첫 등판이고요. 2군에서는 6게임 나와서 3번 선발 나왔는데 1.37에 2승 0패로 2군에서는 잘 나갑니다. 피안타율도 괜찮고 잘 나가는 편인데 1군은 또 다르니까 또 까봐야 아는 형님이라 막 믿음이 가진 않아요. 애초에 그리고 이 형님은 원래 잘하는 형님은 아니에요. 2022년, 2020년 또 이제 커하 찍으면서 이제 조금 더 던지는 그거였는데 뭐 믿음이 그렇게 막 가진 않습니다. GC 대 GC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나 4.54에 6승 6패. GC도 나이가 미마보다 2살이 더 많아요. 42살. 그래서 기시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도 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후반기에는 좀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올 시즌에는 17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더 달성할 만한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은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던진 거 보면요 내년도 던질 것 같은 열정이 느껴지고요. 지바로 때 상대로는 4게임 나와서 7.94에 1승 2패로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해요. 피안타율도 3할 3푼으로 지바 치고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이라 뭐 굳이 라쿠텐 정배인데요. 굳이 정배를 가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지바 역배 오바를 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네요. 패승 소뱅 대 니오넴 들어가겠습니다. 소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승을 했죠. 예, 우승을 해서 여기 힘을 좀 빼지 않을까 싶어요. 선발도 바로 2토 니오넴은 렌 뭐 서로 이제 의미 없죠. 니오넴도 굳이 주전을 풀로 쓸 필요 없고 서로 연승이긴 한데요. 예, 소뱅은 3게임 남아서 좀 주전들도 쉬고 불펜들도 좀 쉬고 하면 되는 경기라 바로 2토를 내세웁니다. 이 친구는 작년에 8게임 올 시즌에는 3게임 작년에는 요미 있었어요. 올 시즌 3게임 나왔는데 이것도 다 불펜으로 나와서 언제 나왔나? 6월달에 2게임 9월달에 1게임 나와서 그냥 불펜 던지게 하는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되고 2군에서는 선발도 등판을 합니다. 등판을 좀 할 줄 아는 친구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던지면 선발 계속 쭉쭉 던지게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뭐 믿음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소뱅도 일단 또 애들 쉴 테니까. 그 다음에 후쿠시마 렌도 뭐 신인이죠. 얘는 올 시즌 그래도 신기한 게 5승 0패입니다. 승리의 요정이에요. 데뷔 2년차인데 올 시즌에 승리 요정을 했고요. 후반기 등판일지도 보면은 별로 못 던지는 날에도 승리 투수를 합니다. 오히려 이 2경기에선 승이 없고요. 이 2경기에선 승이 둘 다 승 기록하고 있고 소백 상대로는 5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 했었어요. 저는 굳이 이토 유스케 갈 바에는 그냥 니오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언오바는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오바 보겠습니다. 둘 다 의미도 없어서 굳이 중요한 불펜을 써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LG 대 두산 송승기 대 어빈 두산은 시즌 마지막 경기라서요. 어빈 플러스 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그도 불펜 대기한다라고 해가지고 LG는 한 게임만 이기면 우승 확정인데 어제 지면서 오늘 아니면 내일은 이겨야 되는 LG 입장이죠. LG는 오늘 이기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내일이 이제 NC를 만났는데요. NC가 지금 폼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NC가 지금 가을 야구 확률이 한 4%인가 그랬는데 지금 KT랑 한 게임 차가 돼버려서 6연승 하면서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오늘 이기는 게 가장 좋다. 오늘 만약 지면은 싸해져요. 하나가 이제 뭐 하나는 3경기 남아서 하나는 무조건 3경기를 다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만약 진짜 다 이겨버리면 LG가 전패한다. LG 만약 2경기 전패 그러면 하나 3승 하면은 타브 1위 결정전을 합니다. 그래서 LG는 굳이 진짜 1위 결정전 괜히 했다가 1위 뺏기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아주 총력전으로 내세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송승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기 올 시즌에 잘했죠. 근데 이제 후반기에 많이 안 좋았죠. 왜냐? 신인이 선발 풀타임 뛰면요 후반기에 무조건 퍼집니다. 난 안 퍼진 놈을 본 적이 없어. 신인 기준으로 베테랑도 오래 던지면 퍼지는데
신인은 무조건 퍼지고요. 그래서 후반기에 좀 퍼진 게 보이죠. 공의 구위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최근에 두산 상대로도 4.2이닝 2실점으로 빠르게 내려갔었고요. 원래 두산한테는 뭐 나쁘지 않아요. 강한 편도 아니고 나쁘지 않게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송승기가 잘 좀 던져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LG는 또 불펜도 지금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라. 그 다음에 어빈 같은 경우는 시즌 마지막 등판이고요. 뭐 재계약은 안 하겠죠. 그래서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LG한테 홈에서 대주지 말자. 오늘만은 잘 던져라. 27경기 박아도 오늘만은 잘 던져라 라는 게 있고요. 감독이 말했는데 로그도 불펜 대기를 시킨다고 해서 만약 어빈이 5이닝 이상 6이닝 던진다. 그럼 이제 6, 7, 8회에는 또 로그가 나오고 이런 느낌이라 제가 보기엔 선취점 대결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원래 LG한테 강했는데요. 바로 직전 경기 LG한테 5실점을 하면서 강했던 것도 방어율이 쭉쭉 올라가 버렸다. 원래 LG만 만나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6이닝 무실점하고 6이닝 1실점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쪽은 당연히 LG다. 당연히 LG인데 두산이 이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굳이 연오바를 좀 뽑자면요. 오바 까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승패는요. 그래도 LG 가는 게 맞지 않나. 동기부여 가야지. 이거 지면은 LG 진짜 비상입니다. 후라도 대 김태형. 이건 뭐 제가 기아 가라고 해도 삼성 가실 것 같고요. 삼성도 뭐 사실 SSG가 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얘도 지금 2경기 남은 상태고 SSG 4경기 남았는데 삼성은 일단 2경기 다 이기고 SSG가 지기를 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기려고 할 것 같고요. 후라도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해야겠죠. 돈을 얼마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했습니다. 삼성에서 1선발 역할로 잘해줬고요. 풀타임 뛰었어요. 오늘 뛰면 30경기 뛰기 때문에 풀타임까지 뛰면서 잘했다. 더 잘 던지는 것 같아요. 키움에 있을 때보다. 우리 기아 상대로도 두 게임에 2.77로 0승 1패로 승이 없습니다. 후라도가 승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냥 잘 던져서 안정적인 투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기아 선발이 김태형이라 신인이죠. 예상보다 잘 던지는 신인 김태형입니다. 피안타율은 조금 높지만 선발을 지금 급 등판을 시켜서 보면요 한 경기는 9원 이건 9원인데 선발 2경기 나와서 한화랑 SSG한테 다 잘 던졌다. 저는 턴일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대구장이기 때문에 경기를 또 많이 한다면 털릴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3마 때려라. 기아는 동기부여도 없고 김태형보다 후라도가 뭐 딸리는 것도 1도 없고 그냥 뭐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어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구니까. 근데 만약 김태형이 이제 삼성한테도 잘 던진다 그러면 언더 뜰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NC 대 KT. 이게 아주 중요한 매치업이죠. 사실 이 경기는 배팅 안 하고 보는 게 더 마음의 안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NC 대 KT고요. NC가 오늘 만약 KT를 잡는다 그럼 승점이 같아져 버립니다. 이야 이게 제 기억상에는 KT랑 5게임 차인가 4게임 차인가까지 벌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를 지금 단두대 매치로 와버렸습니다. NC는 6연승이고요. KT도 4연승이 끊겼어요. 그래서 N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제 경기를 하고 와서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어제 뭐 대승을 했기 때문에 주전 불펜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장 좋은 거죠. 로건이 7이닝 먹어주면서 그때까지 이미 폭격을 해놨기 때문에 임지민 최우석으로 2이닝 막으면서 불펜 아꼈고요. 그리고 오늘 신민혁 대 헤이수스. 헤이수스면은 충분히 NC 입장에서는 할만한데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헤이수가 후반기에 좀 불안해하다 보니까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신민혁 같은 경우는 최근 등판될지 보면요, 막 판에 와서 그나마 좀 안정적이게 됐어요. 좀 두 게임 연속 호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KT 상대로는요, 올 시즌에 한 게임밖에 안 나왔는데 4.1이닝 2실점으로 조금 뭐 강하진 않다. 작년 KT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올 시즌은 오늘 잘 던지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진다. NC는 지금 도파민이 지려요. 오늘 꼭 이기자. 이 도파민이 있고요. 오늘 지면 사실 게임 끝입니다. 오늘 지면은 이제 물론 KT도 3경기 남았는데 오늘 지면 2게임 차로 벌어지기 때문에 3게임이란다. 2게임 남았어. 오늘 끝나면 2게임 남는데 사실 쉽지 않죠. 오늘 이기면은 해볼만 하고 NC 입장에선 오늘 지면은 KT 전패, NC 전승 해줘야 되는 게 더 어려워서 그래서 자칫하면은 LG 하나 타이브레이크, KTH 타이브레이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차하면 쓱 삼성도 타이브레이크.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6팀이 타이브레이크 하면 재밌겠다. 근데 NC는 무승부가 더 있어서 NC가 동률되면 승률이 높아서 위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타이브레이크 안 되겠네. 아무튼 그 다음에 헤이수스. 헤이수스는 올 시즌에 경기를 진짜 많이 뛰었죠. 31게임 뛰었습니다. 그냥 뭐 계속 했고요. 풀타임으로. 얘도 좀 퍼졌죠. 구원 등판을 2번 했네요. 무라도랑 똑같이 던졌네요. 31경기길래 했네. 그래서 헤이수는 오랜만에 등판하는 거고요. 선발로는 9일 만에 9일 만에 등판을 하고요. 선발 등판했을 때는 뭐 후반기에 제가 불안하다고 했죠. 콜스 던졌다가 애매하고 콜스 던졌다가 이런 식으로. NC 상대로는 강한 편입니다. 강한 편이고 3점대 초반 방어율. 작년에는 약했어요. 창원에서 개쳐 맞았거든요. 저는요 NC를 안 갈 이유가 없다. 역배인데 헤이수가 작년에 창원에서 방어율이 10점대입니다. 14점인가 12점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단두대 매치 NC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볼만하고요. 키움 대 쓱. 쓱은 오늘 이기면 사실 3위 확정 짓기 딱 좋습니다. 오늘 이기면은 3위 확정 짓기가 딱 좋고요. SSG는 2게임 잘라서 오늘 지고 삼성 이기면 또 한 게임 차 돼서 또 정신머리 나가요. 근데 오늘 이기면 삼성은 한 게임 남고 2게임 차 냅두기 때문에 SSG는 남은 경기에서 좀 쉽게 전승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쉽게 갈 수 있다. 근데 상대가 후반기 깡패 알칸타라는 18게임 나왔는데요. 14번의 퀄리스타트로 퀄리스타트 비율로 보면은 가장 높습니다. 퍼센트로 보면은. 그래서 잘하고요. 쓱 상대로도 7이닝 무실점 던져서 승리 투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SSG는 조금 귀찮은 존재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귀찮네. 키움 귀찮아. 그래서 SSG는 오늘 열심히 할 것 같고요. 근데 알칸타라가 잘 던져도 키움 타선이 별로라 쉽지 않아 보이죠. 그리고 키움이 또 지금 연패하는 것 중에 또 일조하는 게 송성문이 지금 갑자기 이제 안타를 못 치고 있어요.
직전 경기도 4타수 무안타, 4타수 그 전 경기도 4타수 무안타, 4타수 무안타. 예. 지금 12타수 무안타 중이라 저번에 배트 부셨죠. 직전 경기에 삼진 당하고 아이씨 또 팩 하고 집어 던졌죠. 그래서 키움 타선이 매섭진 않다. 김건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우도 지금 후반기에 들어서 직전에 기아 상대로 1피안타 무실점, 실버33님 추천 감사합니다. 롯데 상대로 5이닝 무실점. 이렇게 건우는 9이닝 기깔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키움 상대로는 선발 등판했을 때 2.2이닝 2실점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9위는 긁히는 날에는 안타 하나밖에 못 친다. 뭐 요래서 저는 뭐 굳이 키움이 역배면 제가 키움 찍었을 것 같은데 키움이 정배잖아요. 굳이 굳이 키움승 찍어야 되나요?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이 역배였다? 굳이 찍었습니다. 하나 대 롯데, YG 대 벨라스케즈. 하나는 일단 나머지 3경기에서 다 이겨야죠. 어제 LG를 이기면서 뭐 자력으로는 힘들지만 오늘 LG가 만약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는 굳이 나머지 이제 경기에서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LG가 만약 진다. 하나는 도파민 여기도 폭발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이스 직전 두산한테 이제 개쳐 맞으면서 졌죠 한번.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와이스 누가 욕하겠습니까? 16승 5패에다가 방어율 좋은데. 롯데 상대로도 5게임에 1.32에 5승 0패로 제가 롯데 가라고 해도 안 가실 겁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즈 뭐 분석에 의미가 있으신가요? 벨라스케즈는 공이 너무 별로고요. 벨라스케즈는 생긴 것도 불쌍해 죽겠어요. 그냥 안타 맞으면서 막 눈치 보는 모습이 안타까워 죽겠어. 데이비슨 쓰라니까 이 자식들아. 9점대 방어율이고요. 지금 계속 구원 등판 하다가 지금 선발 나오는 겁니다. 9월 13일날 선발 등판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나오는 거고, 하나전에도 선발 등판 시즌 첫 등판 했는데 3이닝 5실점으로 눈물겹게. 저는 그냥 하나 보고 싶다. 다음에 언어바는요, 벨라스케즈가 잘할까? 언더 보겠습니다. 벨라스케즈 힘내. 승승호. 그래서 강제로 조금 동기부여로 역배보는 경기가 꽤 있네요. 제가 보기엔 오늘 이제 경기 결과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도 있다. 성적이 팀 그거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LG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해외축구 9경기거든요. 해외축구 10몇 경기인데요. 챔스 9경기만 분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숲 형님들 그리고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평일은 많이 보더라고요. 추천합. 추천 감사합니다. 히스0719님 추천 감사합니다. 눌러주시는 분들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으야. 아탈 대 콜리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챔스 어차피 초반이라. 아탈 챔스 첫 경기는 파생한테 개발렸죠. 이해합니다. 리그는 잘 나가고요.
유벤이랑도 무승부하고, 클리브리도 챔스 첫 경기를 모나코 4대1로 잡으면서 클리브리 홈은 매섭다 확실히. 그래서 저는 클리브리 입장에서는 결장자도 뭐 수비수 한 명, 스필리어스, 아탈은 수비수의 히엔, 스칼비니 이런 데 계속 안 나와서 클리브리가 충분히 저는 비빌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아탈이 요런 그게 있어서 저는 언어바는요 언더 보고 싶고요. 아탈 승을 클리브리 홈이었으면 제가 그거 했는데 한번 햄물을 깔짝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 라트 대 레알 마드리드. 레알 가야겠죠. 카이트라는 스포르팅한테도 4대1로 졌기 때문에 레알은 챔스에서 말세 잡았고요. 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전승이었는데 아틀레티코한테 5대2로 지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카이라트 같은 경우는 주전수 키퍼의 자르츠키, GTD의 세컨 키퍼의 아나르베코프 안 나와서 주전 세컨 다 안 나와서 17살짜리 갈무르자 얘가 나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력을 막을 수가 있나 싶어요. 보기엔 레알은 뭐 수비수의 카르발, 밀리탕 이 두 명 말고는 다 나와서 그냥 공격적으로 해도 그냥 개패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핸디가 2부터 시작이래. 레알이 마인승하면 5반은 자연스럽게 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햄무 뭐 갈만하다. 뭐 역배 배당 높은 거 가고 싶으면 3햄무, 2햄무는 좀 별로고. 인테르 대 슬라프라. 인테르는 지금 리그도 이제 슬슬 정신 차리고 잘 나가고요. 챔스도 아약스 잡았고, 슬라프라는 이제 보데글림이랑 무승부했고요. 이것도 인테르는 풀 라인업이고요. 오히려 슬라프라가 주전 키퍼인 스타넥, GTD, 수비수의 홀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인테르가 맞다. 인테르 사고 칠 거면 사고 치시고요. 인마 3.5 인테르 마인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첼시 대 벤피카스. 첼시는 첫 경기에서 이제 미넨한테 3대1로 졌고요. 미넨이라 쩔수지. 리그에서는 2연패. 맨유한테 지고 레드카드가 문제야. 레드카드. 브라이턴 상대로도 이기고 있다가 레드카드 받고. 얘네는 뭐 리그에서만 보면 2경기 연속 레드를 받고 있어요. 또라이들 아닌가 싶어요. 벤피카는 카라바오한테 져가지고 대충 보면은 그냥 첼시가 좋아 보이죠. 첼시는 지금 카이세도, 산토스, 페드로 다 GTD고 부상 명동입니다 좀. 그래서 살짝 걸리고요. 벤피카는 다 나와요. 그래서 배당 대비 물론 당연히 첼시가 이게 비빌 텐데 가둬두고 팰 텐데 저는 벤피 프랜승이 무승부 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프랑크푸르트. 아틀레티코는 리그는 레알 잡아서 대여 잡았고요. 아틀레티코도 슬슬 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버풀 상대로는 졌죠. 챔스에서 잘 싸웠어요. 프랑크푸르트는 챔스에서 갈라타사 잡고 리그에서는 미넨글라바한테 4대6 거의 뭐.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수비력으로 아틀레티코 원정 수비를 아틀레티코한테 원정 가는데 이 수비를 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다 싶어요 저는. 그냥 아틀레티코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변수는 뭐 하나인 것 같아요. 아틀레티코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레알이랑 열심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체력이 3일 쉬고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프랑크푸르트도 이틀 쉬고 경기하는 거라 체력은 둘 다 없는데 아틀레티코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마인승이냐 햄무냐 요 쌈인 것 같은데
저는 마인승 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수비가 프랑크푸르트가 막 2골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햄머가 뜰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보데글림 대 토트넘 호스퍼.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데글림 대 토트넘이고요. 보데글림 같은 경우는 챔스에서 슬라파라랑 무승부였고 토트넘은 비아레알을 잡긴 했어요. 토트넘은 근데 경기력이 존나 뒤죽박죽이라 이게 어지럽고요. 보데글림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토트넘이 원정이라 살짝 쫄려요. 보데는 뭐 미드필더의 살트네트, GTD 말고 다 나오고요. 토트넘도 원래 안 나오는데 빼고 다 나옵니다. 사르는 다시 돌아왔고요. 로메로 안 나오네요. 로메로. 토트넘은 이제 홈도 좀 불안한데 보데글림 원정 가서는 잘할런지도 조금 애매하다가 토트넘 잡을라나 모르겠다. 저는요 그래도 토트넘 승 보겠습니다. 햄무 보겠습니다. 마인승은 죽어도 못 보겠다. 마르세유 대 아약스. 마르세유는 뭐 리그 잘 나가고 있고요. 파생도 잡았고. 그 다음에 챔스는 레알한테 아직 2대1로 졌고요. 잘 싸웠어요. 점유율도 밀었어 오히려. 슈팅은 밀렸는데 점유율은 잘했다. 아약스는 인테르한테 졌고요. 서로 강팀 만나서 졌고. 마르세유는 수비수의 발레디 빼고 다 나오고요. 아약스는 수비수 바스, 그 다음에 공격수의 베호르스트 안 나온 다음에 아약스가 공격력이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이 경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리그 차이로 보면은 뭐 저는 사실상 프랑스 리그는 뭐 파생 말고는 도찐 개찐이라고 보고 네덜란드도 호벤, 아약스 뭐 이런 애들 말고는 딱 이 세 팀 말고는 도찐 개찐 같아요. 서로 도찐 개찐이다. 역배 한번 때려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변수는 마르세유 쪽 배당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지금. 하지만 알바노 아약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타스 대 리버풀 가야겠죠. 리버풀도 직전 이제 쿠페한테 극장골 먹히면서 아차차 했어요. 하지만 갈만하다. 갈라타사도 프랑크푸르트한테 5대1로 졌는데 니네가 리버풀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싶습니다. 리버풀 다 나오고요. 갈라타사도 다 나와요. 그러면은 리버풀 가자 생각이 듭니다. 오빠 하겠습니다. 갈라타사도 닭공할 것 같은 느낌 좀 드는데. 파포스 대 미넨. 파포스 가라 해도 안 가시겠죠. 16.50 가시겠습니까? 갈 거면은 그냥 2프랜승 3프랜승 가는 게 맞겠죠. 미넨 지금 전승이고요. 챔스도 뭐 첼시 만나서 3대1, 첼시도 3대1로 패는데 파포스의 모든 놈들의 연봉을 합쳐도요 지금 무시알라가 부상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무시알라 한 놈으로도 필요가 없어요. 얘네 다 합쳐봤자 대충 20, 30, 40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포스 라인업 그러니까 로스터 20몇 명 되죠. 20몇 명 넘나? 아무튼 거의 30명 가까이. 연봉 3번 줘야 무시할랍니다. 이 전 선수 3번씩 주면은 무시할라 연봉이 됩니다. 그만큼 체급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무시할라, 케인, 올리세 뭐 이런 3명 합치면은 연봉이
어우, 씨발, 얼마야? 4천억 되는데. 얘네는 뭐 다 합쳐봤자 제가 대충 봤는데 300억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40, 300억은 되겠다. 400억은 안 될 것 같고. 민행 가라. 예. 수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18경기 스테이업. 우리 유튜브 형님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구독